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9월 달에 잘 올랐습니다. 10월 달에도 과연 좋을까요?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미국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유가도 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금리나 유가나 계속해서 증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P 500은 0.26%, 나스닥은 0.48%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시장 최대의 리스크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빅테크들 그리고 엔비디아 크게 오르는 모습 나왔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2%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아직까지 AI 주도주들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모습이 되겠죠. 최근 인텔과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엔비디아인데요. 아직까지 AI 투자 사이클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9월 달에 9월 18일에 FOMC 회의 때 올해 연내 첫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자,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은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금리 인하 이전에 주가가 잘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팔자라는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9월 말과 10월 초에 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내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는 2018년, 19년 겨울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7년 만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9월 2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연방의회는 9월 30일까지 즉 미국 기준으로 내일, 한국 기준으로는 오늘이 되겠죠. 현재 임시 예산안이 있는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일단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갈 길 가고 있어요.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그냥 관세 정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단 좀 단기로라도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 셧다운이 실제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구실 삼아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도이치방크에서는 또 하나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지수 차트가 되겠는데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자, 이제서야 S&P 500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올해 연초에 2, 3, 4, 5월 달에 큰 하락이 이렇게 있었죠.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왔고 이제서야 본 궤도에 올라왔고 그 본 궤도에서도 지금 채널 하단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 500 기준 7,000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줍줍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략 4년에 한 번씩 셧다운이 발생했으니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본인의 임기 동안에 셧다운을 한 번 정도 겪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연내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강세 추세 채널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 산타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셧다운을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현재까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은 68%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전주 대비 오히려 8% 정도 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 주가도 잘 오르고 있죠. 오늘도 0.64% 상승한 443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10월달 미국 증시 캘린더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추석 연휴가 있으면서 많이 쉬어가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만약 9월 30일에 셧다운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 2주는 쉬어갈 수 있겠죠. 그간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로 갈수록 증시가 쉴 만큼
우리 시간 10월 30일, 미국 시간 10월 29일에 있을 이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확률 분위기가 계속해서 무르익으면 10월 말로 갈수록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10월달 좋습니다. 금주 목요일에 아마 오후 10시경이나 될 것 같아요.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 좋은 숫자가 기대가 되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3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초에 FSD 버전 14 출시도 대기가 되고 있고요. 11월 6일에 주주총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월달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신규 모델들의 발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자, 저번 주에 제가 테슬라 IR팀의 공식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4만 3천 대였습니다. 여기 44만 3천 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저 역시 47만 대 이상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도 50만 4천 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월가 예상치인 44만 5천 대 수준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9월 30일 EV 세액 공제가 끝나기 전에 굉장히 오더를 많이 받았던 테슬라였어요. 3분기 인도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저번 주에 이번 주 FSD 버전 14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실로 오랜만에 업데이트입니다. 버전 13.2.9가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5월 달에 나왔었어요. 거의 5개월 만에 나오는 신규 버전이기 때문에, 자, 얼마나 큰 발전이 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2024년에 FSD 타임라인을 보면 굉장히 우후죽순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주마다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라는 점은, 자, 버전 14가 얼마나 굉장한 버전일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보택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버전 13.2.9는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FSD가 벌써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00만 킬로미터나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오너들이 테슬라의 FSD를 100만 킬로미터나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호주를 약 67바퀴 도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고 잘 사용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FSD가 13.2가 아니라 14.2까지 이르게 되면 자동차가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록 AI도 지속 발전하면서 테슬라에 계속 탑재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사람과 같은 전문 운전자가 차를 대신해서 운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FSD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옛 추억이 느껴질 만한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불과 5년 전입니다. 이 5년 동안 격세지감에 발전을 했고, 이제 만 5년 만에 슈퍼바이즈드 FSD가 아니라 비감독 FSD,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지난 8월 달에 앞으로 3에서 6개월 안에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나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FSD 버전 14가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초기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내년 중순경에는 FSD 버전 15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그때 되면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도 풀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이번 FSD 버전 14에는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원격 소환 기능이죠. 이 소환 기능이 더욱더 가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도 미국에서는 잘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 편이죠. 아무튼 이 기능이 다층 주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선될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차를 지하 4층에 대어 놓았는데 운전하는 그냥 백화점 1층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그 현관문 앞에서 차를 이렇게 서먼, 그러니까 소환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한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어진 FSD 버전 14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10월 초순부터 강력한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FSD 버전 14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추석까지도 정말 괜찮은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미국장은 10월 초순에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장이 쉬어가면서 테슬라도 크게 오를 수 있는데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는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이 약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잘 방어할 가능성도 높아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11월 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방어하는 한 400불 선을 지켜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자, 연말로 갈수록 FSD 버전 14가 나오면서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더욱더 확장 속도를 증진할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미 서부뿐만 아니라 미 동부 지역, 플로리다라든지 뉴욕에서도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미국 곳곳에서 여러 도시에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안전운전자, 비어클 오퍼레이터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내 미국인 절반 이상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10월 초순에 테슬라는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은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있지만 11월 6일까지 주주 투표가 있는 동안에 일론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주가 방어에 만전을 기할 거예요. 현재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주총회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일론 머스크 이 보상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해달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12개의 쉐어 트렌치가 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이 12개의 마일스톤을 달성을 해야지 일론 머스크는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야지만 일론 머스크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 8.5조 달러에 이르게 되면 주가가 2,500불 수준입니다. 자, 지금보다도 거의 5배,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예요. 자, 일론에게 힘든 조건일수록 주주들에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힘든 조건을 달성해야지만 일론 머스크는 CEO 보상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들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분위기를 종합했을 때 10월 초순에 뭐 셧다운 우려 등으로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잘 버텨내고 11월 6일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강세가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트론 TV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